오늘 이재명 당대표가 헌법재판소가 역사적 사명의식을 갖고 합당한 결론 내릴 것으로 기대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런데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 이렇게 말은 아직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승복해야 한다 이렇게 좀 지성인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재명 당대표는 계속해서 승복하겠다는 얘기는 안 해요. 그렇습니다. 지금 승복하겠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 만약 본인들 판단에 확실하게 이것은 인용이다라는 어떤 그런 정보가 있다든가 아니면 그런 판단이 선다면은 승복하라고 오히려 국민의힘을 압박하겠죠. 본인들이 이건 무조건 인용이다. 그러면은 그런 어떤 확실한 소스를 가지고 국민의힘도 인정 안 해? 이런 식으로 빨리 그 승복 안 해?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그럼 자신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본인들이 가진 정보도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도무지 내가 지금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라는 어떤 그 불안감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결정문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은 저는 현재 지금 기각으로 어느 정도 결론이 내려졌는데 그 인용을 하고 싶어하는 그 재판관님들이 여전히 꾸준하게 기각파 혹은 각하파를 지금 설득하는 과정일 수 있다. 네. 그런 과정에 대해서 아마 민주당이 SOS를 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압력을 넣어달라는 것이죠. 그러면 민주당이 총동원해가지고 지금 하루가 다르게 민주당이 지금 오락가락하고 있어요. 그저께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을사오족이라 그랬어요. 그저께입니까? 그저께입니까? 을사오족이라고 했다가 어제는 또 갑자기 뭐 지성을 겸비하고 뭐 아주 그냥 입에 발린 소리를 했습니다. 입에 침이라도 바르고 좀 그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본인들도 어떤 스탠스를 가져야 되는지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다. 그 말은 헌재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에 대해서 모르고 혹은 기각이나 각하가 될 것 같으니 최대한 남은 시간 동안 압박을 넣겠다라는 생각인데 저는 이건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 헌재 결정에 승복을 안 하고 버틸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승복을 안 하고 다른 길로 간다면 이재명 대표가 그때부터 내란 세력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지금 본인이 입으로 승복 얘기를 안 하는 건 좀 짜치고 좀 어떻게 보면 구차해 보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승복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안 하게 되는 순간 이재명 대표는 모든 프레임이 다 자기한테로 오게 될 것이고요. 지금까지 국민의힘을 향해서 내란 세력이다, 뭐 헌정을 문란시켰다, 뭐 헌법 수호에 대한 의지가 없다라고 프레임을 짜가지고 공격을 해왔지만 본인이 승복을 안 하고 뭔가 다른 행동을 나서는 순간 민주당과 이재명은 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보좌관님이 굉장히 재미있는 포인트를 짚어주신 게 이재명 당대표 진짜 말이 오락가락하잖아요. 왜냐하면 유혈 사태 언급했다가 다시는 또 아까 뭐라고 했었어요? 재판관들 향해서 역량과 인품이 뛰어난 분이라고 칭찬을 했다가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뭐 승복은 윤석열 대통령의 몫이다 이게 본인은 무죄가 하나 나왔다 기고만장한 거죠. 근데 그러면서 본인 재판에 대해서는 관련 재판에 대해서는 증인으로 출석을 안 하고 있고 본인 다른 재판에 대해서는 서류를 안 받고 있어요. 이거는 뭐 앞뒤가 다른 말을 본인이 하는 거고 본인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승복할 게 많습니다. 대장동, 백현동, 성남 벌금도 내야 돼요. 뭐 그런 게 승복할 게 많기 때문에 뭐 그냥 본인 정무적인 그냥 허언을 한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민주당에서도 지금 우리 김근현 보좌관께서 말씀하시지 민주당에서도 지금 약간 쫄아 있는 건 뭐냐면 박찬대 원내대표가 사실 지난번 비상계엄 이후에 그리고 어떠한 탄핵 소추안 그 발언 올린 다음에 본회의장에서 호명 정치를 했어요. 호명 뭐 정치. 국회의원이를 한 명 부르면서 뭐 권성동 돌아오십시오. 뭐 누구누구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안철수 돌아오십시오. 했는데 안철수 앉아 계십니까? 뭐 이렇게 하고 그런 식으로 했어요. 이 호명 정치가 이 민주당계 소위 개딸들 입장에서는 뭐 재밌었다 귀엽다 하니까 이분이 거기 재미들여서 3월 29일 날 지난 주말에 또 호명 재판관들 이름을 한 명씩 부릅니다. 근데 차라리 여기서 8명 이름을 그냥 다 똑같이 부르면 되는데 5명 이름을 부를 때는 그냥 선고를 바랍니다라고 하면서 3분 이름을 부르면서 김복형, 정영식, 조한자 3명 이름을 부르면서 그러면서 을사오적을 언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감정을 그럼 넣은 거네요. 그렇죠. 이분이 그러니까 그냥 8명 이름을 다 부른 다음에 뭐 헌법재판관님들 법과 원칙에 의해서 판단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3명을 콕 집은 거예요. 콕. 이건 뭐냐? 본인들이 그 정보를 들은 거거든요. 복도통신이라 그래가지고 헌법재판소 복도에서 들려준 얘기 뭐 통신을 들어가지고 야 이거 6명이 채워져야 되는데 5대3이 지금 확고하다.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헌법재판관 개개인을 그 을사오족이라 하면 어떠한 효과가 생기냐. 우리가 뭐 그런 게 있어요. 우리 반에 같이 공부하든 같은 우리 직장에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애가 있어. 근데 다른 직장이 걔를 욕하는 건 또 싫어. 다른 반이 걔를 공격하는 건 싫어. 까도 내가 깐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헌법재판관님들도 아니 뭐야 뭐 아무리 5대3으로 갈려서 성향이 갈린다 하더라도
같이 근무하는 동료인데 내 동료한테 박찬대가 소리 지르면서 을사오죽을 해? 야 이거 안 돼. 우리도 넘어가. 이런 효과가 좀 될 수 있다고 저는 예측이 되는 거죠. 아니 실제 타이밍상 보면은 박찬대 원내대표가 그 해당 발언을 한 뒤에 헌재가 선고 결정일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4월 4일 날에 결정을 하겠다라고 이제 선고일이 이제 오픈이 됐거든요. 네. 즉 이 발언에 얼마나 영향을 받았을지는 모르겠으나 일각에서는 뭐 밭글 뭐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네. 밭글 보면은 김복경 재판관이 그 얘기를 듣고 아니 어떻게 내가 왜 을사오족이냐 이러면서 네. 그냥 맞아요. 화가 나서 선고일을 김복경 재판관이 밀고 나가서 이렇게 4월 4일에 선고를 하게 됐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물론 어디까지나 썰이지만 네. 결국은 이 모든 썰들을 보여주고 있는 바는 민주당이 지금 자중질환에 빠져 있고 민주당이 상당히 자가당착에 빠져서 그 자기 불안 때문에 갈짓자 행보를 보이고 있으니 오히려 그들이 지금 책임져야 되는 그 많은 것들이 지금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뱉어내는 발언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위헌적이고 아슬아슬하고 지금 수위를 넘나드는 발언이지 않습니까? 말을 할 땐 좋겠죠. 하지만 나중에 그걸 다 주워 담을 때에는 수많은 청구서가 날아갈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좀 정신을 차리고 정제된 말을 좀 했으면 좋겠다. 입에 담지 못하는 그 승복하지 못하겠다. 이런 말은요. 사실 이거 정말 위헌으로 걸면은 걸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뭐 그 초선의원들 쭈루루 나와가지고 아예 국무회의를 마비시키기 위해서 총사퇴를 해버리겠다. 그 총사퇴가 아니죠. 네, 네. 총탄핵을 해버리겠다라고 이런 얘기는 사실 물론 얘기하고 행동으로 안 옮기면 좋은 거죠. 하지만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한테 누가 진짜 내란 집단인지 이번에 똑똑히 알게 됐다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네, 아마 민주당 내부에는 이런 보고서가 올라갈 겁니다. 헌법재판관들에 대해서 우리가 승복 안 하겠다 발언이 당대표가 나갔고 또 원내대표는 3명 콕 집어서 이름을 불렀잖아요. 네.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보고가 5보고가 올라가요. 뭐냐면 와 우리가 이렇게 세게 하니까 헌법재판관 기류가 좀 바뀌는 것 같다. 헌법재판소 기류가 바뀌는 것 같다. 오늘 지금 여러 가지 그 속칭 이제 썰 도는 게 뭐 기류가 바뀌었다는 등 이런 게 엄청 돌거든요. 민주당에서 만든 거예요. 엄청 돕니다. 그러면서 보고를 올려서 더 세게 하자. 더 세게 지령을 내리자. 우리 더 세게 개딸들을 동원하자. 국민들을 호도하자. 이렇게 나오면 이거 대한민국 정말 자 우리가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국민통합으로 가야 됩니다. 아마 대통령께서는 기각되고 나서 국민통합 메시지를 낼 것인데 이게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이 봉합이 안 돼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거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 국가를 위해서 자중하셔야죠. 네. 아직까지 민주당이 행동을 딱히 한 건 없는데 만약에 진짜로 뭐 행동한다면 예를 들어 줄탄핵. 그러니까 왜냐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보고 네. 판단하겠다. 네. 이런 말이 어떻게 보면 지금 자꾸 국민들 갖고 장난하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로 실제로 만약에 줄탄핵할 가능성 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없다고 보지만. 약간 줄탄핵을 지금 못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줄탄핵은 못해요. 최상목 탄핵도 지금 올라가는지 본회의 보고했네요. 네, 오늘. 본회의 보고했습니다. 이것도 약간 실수인 게 뭐냐면 표결은 탄핵 선고 나오고 나서 표결하지 않습니까? 네. 기각이 돼서 대통령이 돌아옵니다. 이 최상목에 대한 표결을 다음 주 월화수 중에 할 거예요. 무기명 투표거든요. 네. 이재명계가 무너지는 신호탄이 될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이 배 못 타고 있겠다. 왜냐면 그렇죠. 제가 그 많은 그 민주당 또 복도통신하고 얘기를 해보면 아니 왜 최고위원회에서 왜 이재명 대표는 문재인 수사받는 것에 대해서 왜 얘기 안 해? 그래서 하는 말이 그래서 친문계 사람들이 좀 의아해하면서 불만도 좀 있다. 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안 도와주냐. 네. 그래서 대통령 기각돼서 돌아와요. 돌아온 다음에 다음 주 월화수에 물론 대통령께서 뭐 산불 정리하고 뭐 미국 대통령하고 통화하고 그리고 경제수장 회의하고 통화 메시지 발표하고 막 하겠죠. 그런 거 하고 나서 이건 우리 당 얘기고 우리 당은 전당대 우리 당 얘기고 민주당은 최상목 탄핵 표결에 보면 무기명 투표에서 다다다다다 이제 무너지는 게 보일 겁니다. 그게 신호탄이고 그다음에 이재명은 이제 재판에 열심히 성실히 다니고 그렇게 진행될 거라 보여집니다. 네, 저는 100% 동의를 하는 게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오게 되면은 그때부터 시간은 또 대통령의 시간이 되거든요. 그럼 이재명 대표는 당장 4월에 재판이 여러 개가 남아 있습니다. 가장 먼저 돌아오는 것이 이제 위증교사 항소심이 남아 있는데 네. 그 위증교사 1심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무죄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많은 법조계 전문가들이 이 위증교사는 항소심에서 충분히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오고 나서 이재명 대표는 위증교사를 통해서 이거는 징역도 갈 수 있는 형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때부터 급격하게 입지가 흔들릴 겁니다. 근데 우리가 친명계라고 했을 때 과연 그 사람들이 그 끈끈함이 이재명 대표에게 충성을 다할 정도 이재명 대표 감옥에 가도 옥중 정치에 충성을 다하고 그 정도의 끈끈함을 가진 세력들이냐?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친명계라는 걸 구축하기 시작한 게 결국 대선 때부터인데 그게 2021년이에요. 지금 2025년 4년밖에 안 됐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기 세력을 얼마나 모았을까? 즉 민주당이 그 뿌리가 있고 전통이 있는 정당인데 그 당 내에서 이재명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동네 조폭 스타일의 리더고 그리고 이번 22대 총선을 통해서 자기 사람들을 정말 많이 끌어모았지만 결국 그 끌어모은 것은 본인에게 공천권을 줬기 때문에 이재명한테 충성을 바치는 것이지 네. 공천권을 행사한 사람이 사라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은 다음 선거에 자기한테 공천권을 준 사람한테 갈 수밖에 없는 노릇입니다. 이들 사이에 어떤 10년, 20년간의 끈끈한 무언가가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결속력을 뭐 강화시켜온 그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재명 걔도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네.